인터뷰도 공개가 됐는데 암 말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 얘기도 많이 했었죠. 과거에 좀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님의 검찰개입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으셨나요? 혹시 억울하신가요? 검찰 조사 받는 게 억울하신가요? 저 죽을 것 같아. 대통령과는 직접 만나신 거 있으신가요? 대리 처방받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주겠어요. 대리 처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을 움직인 내가 뭐라도 다 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이건 맞습니까? 본인은 이제 아들 얘기를 사실 저랑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아들 이름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얼굴 보면 본인이 이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편지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사진이라도 하나 얼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사실은 한 번 안 될 얘기가 나왔는데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날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수의를 안 입고 나온 게 아들이 아직 어린데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복을 입고 나오게 됐죠. 아니, 최순실 씨하고는 눈도 한 번 안 마주쳤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안 마주쳤어요? 어느 사건이든 공범간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꼭 이 사건이. 장시호 씨의 옥중 인터뷰인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유가 아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엄마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암말 최순득 씨 얘기죠. 그러니까 최순득 씨가 지금 말기 암이기 때문에 예. 엄마를 생각하면 감옥에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지만 형이 확정되고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 마음에 한이 남을 것 같다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순실 씨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정말로 최순득 씨가 암 말기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장시호 씨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와 같은 일들 때문에 장시호 씨가 특검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예. 어떤 일부 여론에서는 배신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했던 제2의 태블릿 PC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굉장한 공경에 빠진 건 사실이고 예. 그 덕분에 뭔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이유가 진짜 엄마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나의 형량을 낮추고 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 씨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또 알려진 게요. 단순히 엄마의 그 아주 이중한 병 예. 때문이지만 원래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 씨가 들어갈 때 최순득 씨가 그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예. 최순실 씨하고 만났답니다. 잠깐 만나면서 예. 제발 우리 딸 그 시험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 무릎 꿇고 울었다는 얘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실 두 자매가 펑펑 울고 언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순득 씨가 나가자마자 이제 최순실 씨가 돌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비정한. 네, 그래가지고 그 비정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가 엄청 충격을 받고 이모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배신감이 이제 엄청 더 커져버린 거죠. 예, 이 그렇게 장면이 전해지고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이모를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서고 나서는 장시호 거라고 영재센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공범들이 어떤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면 예. 전부 다 함께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영재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장시호 씨의 대표자로 해서 장시호 씨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시호 씨 혼자서 이 문체부의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후원을 받은 어떤 GK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에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거는 장시호 씨만의 역할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 만약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다 부인하려고 한다면 최순실 씨도 부인을 하고 장시호 씨도 함께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장시호 씨도 그런 전략 아래서 예. 1차, 2차 조사에서는 다 부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최순실 씨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최순득 씨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은 장시호가 주도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혼자 주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 혼자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예. 그때부터는 아마도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얘기 들으면은 할 수밖에 마음 없는 상하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옥중 인터뷰라고 해서 아마 서면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 진술을 했는데 금고가 2개라고 했는데 밝혀진 거에 따르면 금고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개가 이제 금고를 이렇게 처분했다라고 했는데 그 금고를 처분한 사람이 최 씨의 운전기사인 박모 씨가 이걸 처분했고 또 그거에 이제 처분하는 또 관련자가 미승 빌딩을 관리한 또 문모 씨가 이 금고를 처분하는데 관여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장시호 씨가 추가적으로 어떤 한 진술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더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이 변호사님.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영재센터 이 특징이 그 K스포츠재단이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영재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기에 최순실은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관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이 장시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영재센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의 연관이 나오니까 이제 최순실은 그거는 장시호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진술을 할 수 없었을 이유가 예. 영재센터에서 삼성한테 16억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장시호가 삼성하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삼성이 다른 거는 정유라를 200억이 넘게 또 지원한 게 있잖아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영재센터를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장시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제가 관여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정유라 때문에 받은 250억까지 자기가 이게 저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그러니까 최순실의 돼버리죠. 입장에서 이거를 인정하면은 이것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다 엮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저 얘기를 할 수가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라고 예. 아무리 이모든 뭐든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예. 그게 좀 요상하게도 배신감으로 다가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이나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결별했다고 그런 수순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예. 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제2의 태블릿 PC 때문에 최순실 씨가 뭐 굉장히 그 현재 법적으로 공경에 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미얀마 사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둘 간의 뭔가의 화해라든지 접점을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장시호 씨가 얘기한 부분이 태권도복 관련해서 사업인데 대통령의 순방 때요. 태권도 시범단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연관성이 뭔지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연 모두 즐겁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상적이고 또 훌륭한 그 공연을 펼쳐주신 한국 태권도 시범단, 또 이란의 전통 무예 시범단, 그리고 또 양국의 국립 연주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란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고 또 그 주몽이나 그 대장금 같은 한국 드라마가 우리 이란 국민 여러분한테 큰 사랑을 받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또 이런 글쎄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 네. 태권도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과연 손을 대지 않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예. 그게 정말 지금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원래 이 태권도복이나 이런 사업은 국기원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 씨의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수행 비서가 밝힌 내용입니다. 폭로한 예. 내용인데 2015년 5월경에 최순실 씨 지시로 태권도복의 디자인을 바꾸라고 했답니다. 예. 한글과 이제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그 오방색, 그 오방색을 오방색을 넣어서. 이용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실제 계획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문체부에서 뭐 태권도복과 관련된 뭐 태권도 2020이라고 하는 태권도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사업 계획 문건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최순실 씨가 미리 지시해서 작성한 문건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뭐 문체부까지 전달된 경로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종 차관이 뭐 차관으로서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예.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여기에도 개입을 해서
디자인, 태권도의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도복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을 가지고 예. 교체를 할 때 그 모든 이권들을 또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의구심이 또 들게 하는 그러니까 요인인 이거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닌데 도복이 한 8만 원 정도 네. 잡더라고요. 잡고 전 세계 1억 명 정도면 한 8조라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계산상.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예. 8조 원의 매출을 그대로 올리기 위해서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법한 기회관이 발견됐다 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최순실 씨가 정확히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만들어낸 계획안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손을 대고자 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K스포츠 재단과 고영태 씨가 뭐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펜싱 선수잖아요. 그리고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선수였고 또 거기에 지금 알려져 있는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는 태권도. 그러니까 실제 K스포츠 재단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농단의 행위들이 그들의 주특기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연관돼 있었던 겁니다. 잘 아는 분야.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국정농단의 주축은 뭐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최순실 씨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권을 취득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기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은 이러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이득을 챙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까지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 1억 명들의 도복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돈을 만약에 이득을 착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저는 이런 것들은 최순실 씨가 계속 입 닫지 말고요. 본인이 억울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누가 했어요라고. 근데 왜 최순실 씨는 계속 입을 닫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다가는 지금 그 최순실 씨하고 그림이 다- 장시호 씨하고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예. 자식이 아킬레스 건이고 또 이제 그 정유라하고도 저기- 건강 주사, 예. 건강 주사도 원래 장시호 씨 승마였고 원래 정유라 양도 원래 성악을 했는데 승마로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속된 말로 오지랖이 또 넓어요. 예. 그 두 분 다. 근데 또 아까 그 전에 온 얘기가 최순실 씨가 이 태권도 도복뿐만이 아니라요. 예. 개인적으로 그 댄스를 배웠나 봐요. 댄스. 예. 춤을 좀 배웠는데 그 댄스 스타 예. 그분을 갖다가 또 문체부를 통해서 또 한 2천만 원 또 지원해 주셨나 봐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최순실 씨가 안 낀 데가 어디냐, 안 낀 데가. 그래서 저는 그 변호인단 얘기한 그 1% 미만이다. 그거 정말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퍼센트를. 아니 이 부분도 뭐 이 태권도 팀이 K스포츠 재단 소속인데 태권도단이 말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승마하고 관계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사건이 두 개잖아요. 재판이 벌어지는 게 하나는 헌재 재판이 있고 하나가 예. 최순실의 형사 사건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최순실의 자기 형사 사건에서 하는 얘기는 WK는 나는 돈만 댔지. 고영태랑 그 측근들이 알아서 운영하던 곳이다라는 게 최순실 변명의 요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순실의 이 스포츠 쪽엔 잘 모르고 보면은 우연히 일치인지는 몰라도 뭐 박헌영 과장이 저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예. 고영태가 씨가 펜싱 선수 그 금메달리스트가 아시안 게임 또 저 노승일 부장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재단에서 돈 뭐 그 케이트라든가 이런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스포츠단을 꾸려보라고 한 종류가 이 종류들이거든요. 펜싱 뭐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최순실이 말하는 그런 변명이 일정 부분은 부합되는 면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루 K를 만들어서 두 재단에 특히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빼먹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예. 최순실이고 대통령이라는 이 큰 줄기는 바뀌지 않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춤을 추게 했는데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경위서를 썼다는. 그런 그렇죠. 보도도 있었어요. 뭐 외교부 예. 관계자들한테 경위서 쓰라고 그러고. 아니, 예. 최순실 씨가 무슨 외교부 장관입니까? 무슨 그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어이가 없는. 근데 이 말춤을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승마, 이게 말하고 관련된 것은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